현재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 3당이 야합해서 국회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작당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당은 원래 여기에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총선도 자기들이 다 먹을 줄 알았거든. 근데 경제 작살나지, 스캔들 자꾸 터지지, 북핵 문제는 해결 안 되지, 외국에만 나가면 외교 무대에서 찬밥 신세 병신 취급 당하지, 문재인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자한당에 지겠다. 그래서 갑자기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자기네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군소정당들이 짝짝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의석이 늘어나거든.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 혐오증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국민적 여론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지네 밥그릇 챙기겠다고 국민 뜻은 무시하면서 비례대표로 지네 낙하산 꼽겠다고 이 난동을 부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입만 열면 국민 진짜 역겹고 토 나옵니다. 이 와중에 이 작당을 주도하고 있는 군소정당의 심상정 씨가 이 진의 의원이 늘어나게 될 산식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해 못해요. 그러자 그 산식을 알려달라고 기자가 재차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상정 씨가 뭐라 그러냐면,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컴퓨터 칠 때 컴퓨터 치는 법만 알면 되지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정말 놀라운 사고방식이지만 사실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이수혁이라는 양반이 무슨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들이 그걸 정확히 알아서 뭐 하냐고. 박영선은 선거 유세 때 대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구는 1번 찍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1번 찍으면 돼. 국민을 진짜 버러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쪽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나이가 들면 투표장에 나오지 마라, 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우익 패널들이 계속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없애야 된다. 그런데 만약 없앨 수 없다면 개인이 준비하는 노후 대비 체계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된다. 국민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사실 연금이 아닙니다. 공적 부조예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배급하듯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국민들을 사실 속이는 거죠. 우익 진영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국민연금 없애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오직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그런데 저쪽은 오히려 그걸 확대하자고 소득 대체율을 더 올리자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쪽 패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놀랍게도 국민들은 자기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시켜야 된다고. 우익은 이런 식의 주제를 교육과 설득으로 해결을 합니다. 노후를 대비합시다, 저축을 합시다, 보험을 듭시다. 왜? 우익은 개인의 판단력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각 개인이 각자의 가치에 맞는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익의 세계관이에요. 설득을 해도 안 된다, 마음을 바꾸지를 않는다, 그것도 그 사람 자유인 거예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익적인 시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각이고 또한 자유주의적인 시각인 거죠. 그러나 좌익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쟤들은 몰라, 판단력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해줘야 해. 이게 좌익이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저 국민 타령을 하는 인간들이 놀랍게도 반복적으로 저런 시각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툭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저런 인간들한테서 부지불식간에 이런 시각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게 저들의 사고방식의 기저를 형성하는 근본이자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좌익에게는 개인은 사회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회가 정하는 대로 그저 따라야 하는 노예이자 기계 부속품 같은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지를 못하는, 그리고 그 사회는 자기들이 지배하겠다는 거죠. 제가 회계나 경제, 기업 등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그걸 배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다른 걸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컴퓨터공학, 기계, 코딩, 용접 이런 걸 모르듯이 그들이 회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만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전제가 없으면
알릴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뭐하러 합니까? 얘기를 해도 모르는데. 그냥 권력을 잡은 다음에 통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알려줘봐야 이해도 못할 건데 뭐하러 설명을 합니까? 그냥 찍어 눌러버리면 되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려줘봤자 못 알아먹으니까 애초에 알려줄 필요도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너네 버러지 같은 인민들은.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런 말, 저런 행동, 저런 사고가. 와, 세상에 국민만 보고 가는 심상정이 저런 얘기를 한다고? 진짜 놀랍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좌익 이념의 기본적인 전제고, 사회주의의 역사 전체가 정치가 몇 명이 나서서 인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과정이었다고요. 플라톤이 국가에서 철인왕, 철인정치라는 개념을 주장해요. 국민은 각자 능력은 있지만 진리를 볼 능력이 없으므로 진리 그 자체인 철인이 등장해서 인민들을 다스려야 된다. 참고로 여기서 철인은 필로소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이언맨이 아니고요. 이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 정치가 극단적으로 단순화되고 왜곡된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전체주의입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그 철인들,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이끌어 주마 라고 주장했던 철인들의 이름은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 정치인들이 국민 개개인한테 가서 야, 너 알려줘도 모르잖아, 설명해도 알 능력도 없잖아, 이러면 화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지하는 그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나불나불 거리는 정치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대체 모르는 건지 모른 척을 하는 건지, 나는 그런 거 몰라,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해, 나는 그냥 눈 감고 찍을 거야, 나는 공약 같은 거 관심 없어, 이러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긴 대통령 당선 발표되니까 네이버에 가가지고 공약 쳐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나라니까 어찌 보면 저 사람들이 맞는지도 모르죠. 정리하겠습니다. 컴퓨터 칠 줄만 알면 되지 컴퓨터에 무슨 부품이 들어가는지는 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컴퓨터 수리 기사에게 컴퓨터를 맡기시겠습니까? 손님이 설사 못 알아들어도 문제가 뭐다, 부품은 뭘 써야 된다, 칩셋은 뭐고 소켓은 뭐고 몇 세대고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거 설명해줘도 어차피 모를 거면서 뭐하러 물어봐요, 묻지 마세요, 그냥 전원만 켜지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느 쪽이 과연 정직한 수리기사일까요? 우리는 어느 쪽에게 컴퓨터를 맡겨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닌가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